네, 학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R 프로그래밍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데이터에도 형태가 있다. 잠깐 궁금증이 들겠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숫자나 문자 이런 것들을 모두 유형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R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데이터 유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죠. 바로 숫자형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0부터 9까지의 정수, 그리고 실수, 복소수 등등등등 매우 많은 숫자의 유형들이 있죠.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보면 문자형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 이런 것들도 문자형 데이터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는 문자, 숫자를 다루는 함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와 문자를 중심으로 우리 데이터 유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듯이 숫자 데이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숫자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당연히 콤마 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아래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에서도 콤마 기호를 사용하진 않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몇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형 데이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함수명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괄호 안에 인자값 또는 인수값이 들어가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결과값이 리턴된다라는 것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죠. 바로 이런 형태를 모두 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ceiling 함수가 있네요. ceiling 4.3 했더니 ceiling 4.3 했더니 4.3보다 큰 정수 중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낸다. 숫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수를 다루는 거군요. 그래서 정수, 즉 4.3보다 가까운 큰 정수를 찾아낸다. 결국은 5라는 값을 찾아내게 되겠네요. 4.3보다 작은 정수 중 가장 가까운 정수. 그러면 당연히 4를 출력해 내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 것, 숫자형 유형이 있었고요. 라운드나 트렁크 함수 같은 경우는 곧잘 쓰죠. 라운드는 반올림, 트렁크는 버림 함수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문자형 데이터, 가장 많이 다루는 데이터이죠. 숫자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자형에서 클래스 5, 이 내용은 이젠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친구가 나옵니다. 담아놓은 그릇 또는 아니면 지금 입력된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함수, 바로 클래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인자값을 집어넣어 주면 바로 이 데이터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자, 클래스 숫자 5 했더니 numeric 숫자라고 알려주고요. 헛다운표나 쌍따옴표로 감싸 안아서 확인해 보니까 캐릭터, 또 아니면 쌍따옴표도 캐릭터, 그리고 날짜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문자입니다. 우리 문자는요. 그래서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싸 안아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우리 곧잘 사용하죠. 이제는 날짜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숫자, 문자, 날짜. 날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에서 현재 시간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기록한 날짜의 형식을 특별한 형태, 누메릭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니고 데이트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당연히 이 날짜를 다루는 수많은 패키지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브리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우리 숫자, 날짜, 문자 중에서 날짜를 한번 달아보는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건데 바로 이렇게 as date라고 해서
날짜의 형태로 변수에 입력하고 이 변수에 있는 것을 계산해냈죠.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배웠었던 거 한번 해보죠. 클래스 5 누메릭 클래스 헛다운표 5 캐릭터. 그 다음에 클래스 위에 있죠. 변수 variable 5 했더니 데이트 문자의 형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데이터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하고요. 이제는 날짜와 문자 숫자 말고 좀 특별한 데이터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널 아니고요. NA와 널의 형태입니다. NA 값은요. not available, not applicable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다시 말하면 아마 결측치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 또는 아니면 이상치 우리가 일정한 숫자들의 집합 데이터에 문자가 들어갔거나 이랬을 때 이상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유형도 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NA 값과 널 값 어느 것이 문제냐? 항상 나와 너 둘 다 문제죠? 예, 맞습니다. NA도 문제고 널도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유형이 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숫자 1, 2, 여기는 3. 이거 문제가 되겠죠? 계산이 안 됩니다. 또는 숫자 1, 2 비어 있을 때 이런 것을 널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NA 값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문제가 심각한데요. 널 값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 값이 충분히 도출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 값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더 큰 걸 뽑으려면 널 값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NA 값이 수많은 데이터가 100만 개인데 그 중에 NA 값이 들어가 있으면 결과 값은 NA가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하겠죠. 자, 그런데 널 값이 들어 있으면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작업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것이든 문제가 심각하긴 해서 데이터 정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NA 값도 바꿔주거나 아니면 널 값도 자리를 채워주거나 그런 형식의 작업 이런 것을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sum 함수죠. sum 더하란 얘기예요. sum. 그래서 sum 1, 2 NA, sum 1, 2 null 했을 때 sum 1, 2 NA 계산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네요. 하지만 이 NA 값은 빼버릴 수 있어요. 특정한 방법으로 1, 2 null 값 당연히 계산값이 나와요. 1 더하기 2 더하기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3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산 결과가 나오는데 NA 값은 연산 결과가 NA가 나오지만 널은 연산 결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데이터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변수라는 곳에 데이터를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으면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면 어떡하지? 100만 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한 변수에 여러 건의 데이터를 담는 특별한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부터 그걸 배워볼 겁니다. 여러 건의 데이터를 담는 특별한 그릇. 바로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자, 여러 건의 데이터를 담는 특별한 그릇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벡터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계란을 한 줄로 쭉 이어서 저장해 놓은 것이죠. 보통 자료 구조나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1차원이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한 줄로 쭉 늘여놓는 것을 우리는 1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아래서는 그것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미리 학습. 2차원 배열은 바로 매트릭스이고요. 3차원 배열은 어레이로 매칭할 수 있어요. 1차원은 벡터, 2차원은 매트릭스, 3차원은 어레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계산하기도 수월하고 다루기도 수월합니다. 수학에서는 행렬이라는 것이 있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의 형태로 데이터를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벡터로 만드는 방법은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워요. 바로 C 함수를 쓰면 됩니다. C, 즉 C 함수를 써서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모두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C가 뭐냐 이거예요. C가 찾아보니까 concatenate 또는 아니면 connection, connect 이 앞글자 C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서 저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C, connect, connection, concatenate 전부 다 C라는 것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C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넣으면 모두 벡터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벡터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벡터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들 해서 벡터 이해하기. EX1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C에 1, 2, 3, 4, 5 넣을게요. EX2에다가도 C에 1, 2, 3, 4, 5 그대로 넣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프린트 클래스 EX1 하나만 찍어보죠. 자, 그랬더니 누메릭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찍어볼게요. 프린트 is vector 해서 ex1을 한번 더 찍어보죠. 그랬더니 true랍니다. 이 데이터 유형은 벡터라고 하네요. 그럼 ex1도 한번 출력해 봐야 되겠죠? ex1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1, 2, 3, 4, 5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에 인덱스 넘버를 주면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만 뽑아주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인덱스 넘버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인덱스 값에는 숫자 1, 2번 인덱스 값에는 숫자 2 등등등등 해서 5번 인덱스 값에는 숫자 5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래서 요 면적, 그 화면의 면적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으로 생략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벡터 간 연산도 가능한가? 가능하죠. 프린트 ex1 더하기 ex2 하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2, 4, 6, 80. 당연히 자릿수는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한꺼번에 담아서 연산하고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아시겠죠? 자, 벡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갑니다. 매트릭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매트릭스. 그러면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감 잡았죠? 데이터를 바둑판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바둑판의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